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언어의 온도 이기주. 바람도 둥지의 재료. 흐린 가을이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눌러담아 하늘에 편지를 쓰고 싶은 그런 날이었다. 운전 중에 신호를 기다리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녀석은 제 몸 길이보다 기다란 나뭇가지를 쉴 새 없이 운반하며 얼키설키 보금자리를 엮고 있었다. 기특해 보였다. 차를 멈추고 지켜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휙 하고 한 자락 바람이 불었다. 미루나무가 여러 갈래로 흔들리자 녀석이 애써 쌓아 올린 나뭇가지에서 서너 개 가지가 떨어져 나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 궁금했다. 녀석은 왜 하필 이런 날 집을 짓는 걸까? 날씨도 좋지 않은데. 집에 돌아와 조류 관련 서적을 뒤적였다. 일부 조류는 비바람이 부는 날을 일부러 골라 둥지를 짓는다고 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니다.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튼실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내가 목격한 새도 그러한 연유로 흐린 가을 하늘을 가르며 날개짓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나뭇가지와 돌멩이뿐만 아니라 비와 바람을 둥지의 재료로 삼아가며. 관찰은 곧 관심. 채널을 돌리다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시청했다. 주인공은 나이 지긋한 세탁 장인이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바느질하듯 그는 자체 개발한 약품을 사용해 옷에 묻은 얼룩을 정성스레 제거했다. 단골만 수백 명, 인근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 옷가지를 들고 오거나 택배로 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방송은 주인공의 전문성과 재산에 방점을 찍었다. 카메라는 10,000원짜리 지혜가 가득한 금전 출납기를 줄기차게 클로즈업했다. 한데 어르신은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일을 처리하면서도 세탁소 한쪽을 힐끗힐끗 바라봤다. 그의 시선이 간닿는 곳에 깡마르고 작은 체구의 아들이 의자에 걸터앉아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얼핏 보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였다. 세탁 장인은 아들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아들과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뭔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고 주름진 눈가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는 내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내가 일이 즐거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많이 벌어야 해. 장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떨림은 그의 얼굴과 손가락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세탁 장인의 눈에 맺힌 물기를 보는 순간 짧은 이야기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포개졌다. 몇 해 전 친한 선배가 부친을 하늘에 떠나보냈다. 평소 그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 집에서 식사할 때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둘러 밥을 먹고 자리를 떴다. 그러던 어느 날 선배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이동하는 길에 아버지의 눈빛을 떠올리려 했으나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향해 제발 일어나세요. 저 좀 보세요. 라고 절교하듯 외쳤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부자는
두 번 다시 서로의 눈빛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선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를 자세히 응시하는 행위는 우리 삶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관찰은 관심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도 한다. 사람은 관심이 부족하면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궁금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외면하는 것이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말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혹은 뜨겁던 마음이 어느 순간 시들해졌어요. 아니 차가워졌어요 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이곤 한다. 그래서일까 돌이켜보면 관심이 멈추던 순간 상대를 향한 관찰도 멈췄던 것 같다. 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영어 단어 러더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인 키를 가리킨다. 그럼 러더리스는 무슨 뜻일까? 맞다. 방향키가 망가진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러더리스라는 영화가 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광고 기획자 샘은 총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직장을 박차고 나와 요트에서 은둔 생활을 이어간다. 항해 도중 선원을 모두 잃고 폭풍우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장처럼 살아간다. 그는 매일 밤 눈꺼풀을 들러 올리지 못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술로 가득 채운다. 마치 제 머리와 가슴에 고여있는 아들에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모두 씻어내겠다는 듯. 샘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인생의 방향키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상상에 맡기고 싶다. 영화를 본 뒤 나는 깊은 감동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샘처럼 죄책감의 바다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렸던 기억을 잠시 떠올렸다.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다. 한때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난 내 탓이야 라며 혹독하게 스스로를 책망했다. 죄책감의 바다에서 표류했다. 수렁에서 아들을 건져준 건 어머니였다. 내가 지면을 할애해 어머니 이야기를 구구하게 언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어머니가 내겐 예인선이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영화 이야기로 끝맺으련다. 내가 무트로 예인될 즈음 굿 윌 헌팅이란 영화를 보았다. 타고난 광대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숀 맥과이어라는 심리학 교수로 나온다. 숀은 유년 시절의 상처로 방황하는 수학 천재 윌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쓴다. 숀은 자책과 분노로 똘똘 뭉친 윌을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는 숀이 들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문장인 동시에 윌이 듣고 싶어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윌은 숀의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멋진 대사를 선물한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로 생일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몇 가지 인생의 아이러니를 떠올렸다. 우울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한 사람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질 수 있다는 것. 인생의 바다에선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수많은 윌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 뭐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을 테고. 가끔 삶이 버겁거나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비겁함으로 둔갑하려는 순간
나는 쇼온 교수가 들려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곤 한다. 그러면서 할 일 없이 되낸다. 살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인지도 모른다고. 우린 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타인의 불행. 인간은 얄팍한 면이 있어서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종종 착각한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안도감이지 행복이 아니다. 얼마 못 가 증발하고 만다.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느낄 때. 몇 해 전 꽃축제에 다녀왔다. 표를 예매하면서 기대했다. 듣도 보도 못한 꽃을 구경할 수 있겠지. 화려한 꽃과 그 빛깔에서 눈을 뗄 수 없을 테지.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다. 실제 가보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절로 떠올랐다. 동네 꽃집이나 식물원에서 흔히 익히 봐왔던 꽃이 가득했다.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내 감각의 촉수가 퇴화한 건가 싶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꽃 좋아하는 사람이 이리 많았나 싶을 정도로 꽃보다 사람 머릿수가 더 많았다. 꽃을 음미하며 미소를 짓기는커녕 미간만 찌푸린 채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뒤 출근길이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 점 하나가 보였다. 정체가 궁금했다. 자세히 보니 이름 모를 들꽃이 가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바람이 스칠 때마다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었다. 난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혔다. 꽃과 눈을 맞추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았다. 정면에서 볼 때는 분명 둥근 점 같았는데 다른 각도로 관찰하니 샛노란 꽃잎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한복을 입은 67의 무희들이 부채를 흔들며 원모양의 대열을 이룬 채 자태를 뽐내는 것처럼 보였다. 조금 과장하면 꽃 한 송이가 내 가슴에 들어와 정중동의 요소에 잘 어우러진 한편의 춤사위를 펼친 셈이다. 묘한 뿌듯함이 찾아들었다. 그렇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기려는데 한편으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석연치 않음의 정체는 뭐지? 문득 꽃 축제를 찾았을 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났다. 그때는 왜 눈에 띄게 예쁜 꽃을 발견하지 못한 걸까? 곰곰이 따져봤다. 아차, 꽃 축제에 아름다운 꽃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꽃을 알아채고 음미하려는 내 여유와 의지가 없었던 건지 모른다. 앞불싸, 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느낄 여유가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낀다는 말인가. 공연히 축제의 수준탄만 했다는 생각에 돌연 얼굴이 달아올랐다. 체온이 0.5도 정도 상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연신 부채질을 하며 발길을 돌렸다. 불현듯 전에 영화를 보다가 몸에 소름이 쫙 돋아서 책 귀퉁이에 적어놓았던 대사 한 줄이 떠올랐다. 순간 그 짧은 문장이 머리와 가슴을 가득 채운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입을 열어 또박또박 발음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낄 때 우린 행복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